저를 기다리셨죠? 안녕하셨나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어 통신 관련 주제를 가져와 봤답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어떠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공장의 생산 장비나 또는 기상 관측, 전력 감시 등등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다던가 또는 모니터링은 필요 없고 상태만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뭔가 장치의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하다못해 비정상 상태만이라도 즉시 알려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요즘 공장 화재 뉴스도 들리던데 화재 경보를 센서와 연동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주면 어떨까요? 괜찮을 듯한데. 그렇다면 휴대폰망을 통해 메시지나 정보를 어떻게 전송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LTE 통신망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LTE Cat M1이랍니다. 간단히 아두이노로 LTE망에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려 한답니다. 일단 이 방법을 알면 여러모로 응용해 보실 수 있을 듯하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쭉 만들어 봤는데 이제서야 IoT를 시도해 보네요. 간만에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달릴 준비 되셨나요? LTE 통신망에 접속하려면 LTE 모듈과 유심 카드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국내에는 여러 통신망 사업자가 있는데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사업자명으로 유심 카드를 구매하려 해도 소기업 정도 규모라면 구매가 불가할 거예요. 직접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응답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답니다. 보다폰 유심 카드를 구매하면 유심 카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답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유심 카드는 홀로그램과 보다폰이 있는데 물론 해외 유심 카드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시험해 봤는데 홀로그램은 추천 안 합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고 해야 하나? 고수님들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IoT 입문자 입장에서는 보다폰이 프로그램하기가 훨씬 수월했답니다. 하여간에 유심 카드를 입수 있으면 이제 LTE 모듈을 확보해야겠지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유심 카드와 같은 사유로 PS, 보다폰 유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성에서 제조한 타입1 SC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죠. 물론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라이브러리도 판매하는 곳에서 같이 확보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R4 미니마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해보는 거라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이제 회로는 준비가 다 되었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전송 방식은 HTTPS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홀로그램 유심 카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홀로그램 유심 카드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해외 유심 카드는 국내 LTE망으로 접속해서 미국 서버로 날아갔다가 다시 한국 통신사로 접속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홀로그램 유심 카드는 직접 휴대폰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 분명히 메시지는 전송이 되었고 서버 기록에도 전송 성공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휴대폰에 안 날아온답니다. 알아보니 해외에서 전송된 메시지는 특정 코드가 추가되어 날아오는데 국내 통신사에서는 이걸 모두 차단한다고 하더군요. 즉 국내에서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 해보고 보다폰 유심 카드로 갈아탔답니다. 보다폰 유심 카드는 해외까지 날아가는 건 똑같은데 해외에서 국내 인터넷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랍니다. 물론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 고수님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실 수 있지만 입문자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물어볼 데도 없고 이제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국내 통신사의 메시지 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SKCNC의 메시지 투고를 선택했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된답니다. 메시지 투고의 내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화면에서 API 키 생성하시고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사용자 등록해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관리 화면에서 발신 번호를 등록해주세요.
등록된 발신 번호는 수신된 메시지에 뜨는 발신 번호인데 꼭 휴대폰이 아니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발신 번호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뭐 법적인 거라 무조건 해야 한답니다. 화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통신법 때문이라고 하니 반드시 서류 제출해 주셔야 한답니다. 요금제는 참조하시고요. 가입이 완료되면 개발자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먼저 하셔서 시험하시는 것이 좋겠죠? 개발자 사이트에서도 API 값을 별도로 생성하셔야 한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두시면 된답니다. 기억해야 할 건 개발자 사이트의 테넌트 값과 API 값은 운용자 사이트의 값과 달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PI 키값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 찬찬히 보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할까요? 화면처럼 아두이노 제이슨 마스터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지트허브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답니다. 설치 방법은 아시죠? 그리고 타입1 SC, LTE 모듈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다운받아 설치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는 모듈을 구입한 사이트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이제 프로그램 할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볼까요? 왼쪽이 라이브러리 원본이고 오른쪽이 제가 수정해서 사용하는 수정본이랍니다. 무언가 좀 다르죠? 수정본을 공개할 수는 없는지라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nclude 부분에 새로 설치한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인터넷 통신 관련은 우리가 컴퓨터 검색창에 쓰듯이 명령어에 추가하면 서버가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인터넷 서버가 알아듣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efine 문에서 프로파일 아이디인데 선택할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TLS 1.0에서 TLS 1.2 프로필이라고 하네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TLS 프로필을 검색해보세요. 중요한 건 우린 시험은 SK의 메시지 투고에서 개발자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 개발자 사이트에서 시험할 때에는 프로파일 아이디를 2로 설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 사이트에서 사용할 때에는 프로파일 아이디를 0로 설정해야 한답니다. SK 메시지 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네요. 하여간 각 통신사 이용하실 때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 주셔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수정할 부분이 DNS 어드레스인데 사용할 통신사가 다르니 당연히 사용할 통신사를 적어야겠지요? 물론 이 부분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운용자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신자에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 개발자 사이트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운용자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발자 사이트에서 메시지 발신하면 실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게 아니고 메시지 처리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저런 시험을 했을 때 모두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운용자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발자 사이트와 운용자 사이트의 API 킥 값이 다르답니다. 따라서 운용자 사이트로 전환할 때 API 킥 값을 변경해야 되겠지요? 테넌트 아이디와 API 킥 값 두 가지를 변경하시면 된답니다. 아마 메시지 투고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수정이 메시지 관련 부분인데 라이브러리는 제이슨을 사용하지 않기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기술 방식이 다르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메시지 투고를 이용하니 당연히 그 형식에 따라야 하겠지요?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실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한답니다. 저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였답니다. 수정된 것이 좀 복잡하고 길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건 없답니다. 그리고 수정본은 2명에게 보내는 걸로 작성되었답니다.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고 추가 방법은 각 수신 번호 사이의 콤마만 주의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답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은 보낼 메시지랍니다. 단문, 중문, 장문 다 가능하니 글자 수 미리 알아보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도전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번은 발신자 전화번호인데 발신자 번호는 사전에 SK텔레콤 메시지 투고 운용 사이트
좌측 메시지 관리창에서 관리 메뉴에 들어가 발신 번호를 미리 등록하셔야 한답니다. 등록할 때에 제출 서류가 있는데 잠깐 신경 쓰면 비용이 들거나 별로 어렵진 않으니 꼭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3번은 수신 번호인데 당연히 휴대폰 번호이어야 되겠죠? 4번은 한 명 이상이면 대괄호 다음에 콤마를 찍어야 하고 한 명에게만 보낸다면 6번처럼 끝을 내야 한답니다. 5번은 한 명 이상일 때 두 번째 수신자의 전화번호이랍니다. 그 외에 번호를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리졸트 레퍼런스 키에 1과 3이 보이죠? 이건 제가 설명용으로 수정하다 실수한 건데 순서대로 1, 2, 3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다음으로 7번은 메시지 투고 사이트의 테넌트 아이디이고 8번은 유저 아이디인데 주의하실 점은 개발자 사이트에서 하실 때에는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발자 사이트와 운용자 사이트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셔요. 9번은 화면에는 운용자 호스트인데 개발자 호스트 잘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10번은 API 키 값인데 또 강조하지만 개발자 사이트와 운용자 사이트 값이 다르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개발자 사이트와 운용자 사이트 두 사이트 중에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발자 사이트에서는 메시지를 전송하면 실제로 휴대폰에 전송되지 않고 시리얼 모니터에 전송 결과가 표시됩니다. 성공 또는 실패 뭐 이런 메시지와 그 외 정보들이 표시되지요. 운용자 사이트에서는 시리얼 모니터의 개발자 사이트와 똑같이 전송 결과가 표시되면서 실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실패면 전송이 안 되겠지요? 휴, 이제 설명을 다 드렸네요. 저는 원본 라이브러리에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메시지 형식은 SK텔레콤 메시지 투고 사이트에서 규정한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수정하고 추가로 스위치를 눌렀다가 놓는 순간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답니다. 동작을 시켜보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시간을 재보니 전송되는데 약 15초쯤 소요되는 것 같네요. 시험을 해보니 전송은 약 15초 걸리고 재전송하려면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쉬었다 해야 원활히 운용이 되는 것 같네요. 동작은 잘하죠? 국내 LTE 유심 칩 회사들 보고 있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LTE 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을 공부했네요. 고수님들이야, 이 방법이 더 쉬운데 하실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은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 거겠지요. 늘 그렇듯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현재 모 회사에 제출되어서 사용 중인데 잘 동작하고 있네요. 아두이노로도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답니다. 회로 설계 가능하시면 아두이노를 풀어서 직접 만드셔도 되시고요. 쉽게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아두이노는 공부하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프로그램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 제출된 거라서. 그런데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으니 직접 만드는 데에는 부족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